어떤 병은 미리 알림도 없고 통증도 없으며 불편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치 밤중에 찾아온 도둑처럼 조용히 생명을 앗아갑니다. 고지혈증이 바로 그런 조용한 살인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괜찮아요. 식사도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밥도 적게 먹고 주로 채소 위주로 먹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은 오래전부터 안 먹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걷기도 해요. 그런데 왜 제가 고지혈증이라니요?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가 책상 위에 놓이면 그 미소는 점차 사라집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상승, ADLD 콜레스테롤 초과, HDL 콜레스테롤은 기준이야.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지난 40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말을 꺼내야 합니다.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병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시지만 일상 속 아주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치명적인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분명한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으며 지금 당장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동맥이 반 이상 막혀 있거나 혈류가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고 더 심한 경우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께 꼭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몸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받은 게 언제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아래에 소개할 습관 중 하나를 매일 반복하면서 내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진 않을까? 만약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먹고 기름진 것만 피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는 은밀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났던 환자들의 진짜 이야기들도 전해드릴 겁니다. 그들은 한때 절망했고 두려워했지만 가장 사소한 변화 하나로 삶을 되찾은 분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며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박사님, 잠자는 거랑 고지혈증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특히 매일 밤 54시간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창밖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곧 결혼해요. 미국에서 식을 올린다네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비행기 타고 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 먼 길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말도 못해요. 괜히 걱정할까봐.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LD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오랜 기간 누적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약부터 드리는 대신 뿌리부터 바꾸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푹 잘 수 있도록 호흡법을 가르쳐 드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TV는 일찍 끄고 머릿속 걱정을 종이에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애도 아닌데 무슨 일기장이야 하시며 웃으셨지만 결국 시도해 보셨습니다. 3주 후 다시 뵈었을 때 그의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이제 5시간은 자요.
매일 꿀잠은 아니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희한하네요. 그냥 쓰기만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혈액 수치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순간은 그가 비행기 티켓을 꺼내 보여주시며 눈가가 촉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손자 결혼식이 다음 주에요. 저 꼭 가요. 여러분, 우리는 식단이나 약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사실 가장 자연스럽고도 값없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수면을 종종 잊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자주 깨거나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지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공유가 여러분 심혈관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스트레스,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마음속 깊이 숨겨진 긴장과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면 드러냅니다. 피곤하면 쉬고 속상하면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나이 든 세대, 특히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는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말없이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속 깊이 쌓여갑니다. 저는 그런 한 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4세 이 여사님입니다. 겉보기엔 참 온화하고 늘 미소 짓고 집안 세 세대를 돌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 앞에 앉은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울컥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항상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파요.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그런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이유를 묻자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곧 결혼해요. 아직 신혼집도 못 구했어요. 제가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도 남겨줄 돈도 별로 없네요. 본인을 위해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하시고 새벽이면 일어나 밥하고 집안일 하시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결국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고 혈액 검사에선 LDL 수치가 높고 중성 지방도 기준을 넘었습니다. 본인은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늘 소박하게 식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오랜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결국 지방대사에도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시라고 했고 매일 아침 10분씩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하시고 진한 커피 대신 허브차를 마시고 특히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웃으시며 애들 바빠서 엄마 얘기 들을 시간도 없어요 하셨지만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지난번에 아들이 저 데리고 산책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말해요. 나 들을게요. 오랜만에 그렇게 웃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뒤 그녀의 혈액 수치는 뚜렷이 호전되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으며 얼굴빛도 밝아졌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온 아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말을 더 많이 하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가족 모두 마음이 놓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건강을 가장 깊이 파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나 손주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밥맛이 없을 정도로 속을 끓여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건강한 엄마, 건강한 할머니가 바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사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냥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글을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르신은 그 자체로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세 번째로 경고드리고 싶은 습관은 오히려 신중한 어르신들일수록 더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바로 잘못된 식단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고지혈증이면 기름기 있는 음식만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삼겹살, 기름, 계란, 노른자는 철저히 피합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 음식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뿐 아니라 간에서 자체적으로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흰쌀밥, 부드러운 식빵, 단 사탕, 병에 담긴 과일 주스 같은 단순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그 남는 당이 간에서 중성지방 트리거리세리드로 전환됩니다. 즉, 기름기 있는 음식은 하나도 안 먹었더라도 식탁 위에 흰쌀밥이 가득하고 식후에 단빵이나 달달한 음료를 즐기고 있다면 결국 혈중 지방 수치는 삼겹살 먹는 것 못지않게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격하게 지방을 피했음에도 검사 수치가 온통 빨간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전라 지역에서 오셨던 70일 세초의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예전 체육교사였고 매우 원칙적이고 가족을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다가 고지혈증 검사를 권유받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단을 여쭤보니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고기는 전혀 안 먹어요. 기름도 멀리해요. 아침은 흰쌀밥에 김치, 점심은 식빵 한 조각, 저녁도 다시 흰쌀밥이에요. 운동은 매일 아침 5km씩 걸어요. 듣기엔 이상적이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ADLU는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원인은 그의 식사가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중심이고 섬유질과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어있는 에너지만 섭취하신 셈이죠. 이로 인해 간은 지쳐서 대사에 혼란이 생기고 지방이 서서히 축적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울컥하게 한 순간은 수치가 아니라 그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뇌졸중 후 거동이 불편해진 아내분이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내의 다리예요. 제가 쓰러지면 누가 매일 저녁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겠어요?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흰쌀 대신 잡곡밥과 콩을 섞은 밥으로 바꾸고 삶은 채소를 더하고 아침에는 고등어나 삶은 계란을 추가했습니다. 오후엔 단빵 대신 호두 몇 알과 따뜻한 물을 드셨습니다. 두 달 후 중성지방 수치는 눈에 띄게 줄었고 HDL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녁마다 아내가 웃어요. 휠체어 밀고 산책할 때 그 얼굴에 햇살이 돌아왔어요. 박사님, 아시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지방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어야 진짜 내 심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가족, 친구들과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고지혈증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습관은 아주 사소한 것, 정말 너무 작아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무심코 자주 마시게 되는 단 음료나 단 간식들입니다. 식사 후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캔, 아침마다 타 마시는 same in one 믹스커피 한 잔, 입이 심심할 때 무심코 집어 먹는 달콤한 사탕 하나, 해질 무렵 입맛을 달래주는 부드러운 떡 한 조각. 이런 것들은 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작은 당분 한 방울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우리 몸의 대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정제된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은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은 뱃살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간 안쪽과 혈관 속 깊은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중성지방 트리글세리드이 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게 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건 안 먹어요 라고 하시지만 제가 달달한 우유 드시나요? 탄산음료 자주 드시나요? 아침에 믹스커피 드세요 라고 물으면 그제서야 말없이 고개를 떨구십니다. 저는 수원에 혼자 살고 계신 66 세정 여사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따님은 외지에서 일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옵니다. 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채 물을 주고 나서 세인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근처 편의점에 들러 바나나, 우유나 병에 든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서 드셨죠. 입이 심심해서요 기분 전환이 돼요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셨고 증상도 딱히 없으셨지만 가끔 피로감이 있고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의 2배, LDL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간 수치 역시 상승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혹시 당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하고 여쭈었더니 정 여사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입에 잘 넘어가는 거 위주로 먹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몸에 안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지으신 미소는 가볍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아침엔 믹스커피 대신 생강 한 조각을 띄운 따뜻한 물을 드셔보세요. 점심엔 설탕 없는 팥죽을 끓여 드시고 단 음료 대신 말린 귤 껍질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셔보세요. 따님께서 어머니가 건강하신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안심하시겠어요. 2달 뒤 정 여사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저 믹스커피 끊었어요. 아침엔 말린 사과 우린 물을 마셔요. 미역국에 두부 넣고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시중 음식처럼 자극적이진 않지만 속이 편하네요. 무엇보다도 혈액 수치는 확연히 개선되었고 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순간은 그녀가 딸에게서 받은 엽서를 보여주셨을 때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봐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큰 게 아닙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설탕, 작은 음료 한 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10년, 20년 반복되면 결국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됩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매일 드시는 달달한 음료가 있진 않으신가요? 사탕, 병주스, 가당우유 같은 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습관은 바로 짧지만 꾸준한 움직임 부족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 움직이지 않아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데요. 네, 물론 그것은 매우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30분 이후입니다. 나머지 하루는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15분 이상 같은 자세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혈관, 특히 다리 쪽 혈관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 물이 고이듯 혈액 속 지방도 정체되며 벽에 들러붙기 쉬워집니다.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몸을 쭉 펴고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몇 바퀴 돌고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줘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지방 대사가 촉진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움직임은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은퇴 후 대부분 TV 앞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73 세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평생 웨딩 사진사로 일하며 하루 종일 서서 움직이던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 후엔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산책도 하려고 했는데 심장엔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루 한 바퀴 집안을 도는 것 외엔 사진을 편집하거나 차를 끓이며 하루 종일 앉아 지내셨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급증, 복부 비만, 1단계 지방간, 식단은 건강했지만 혈중 지방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가을에 남이섬에 가고 싶어요. 40년 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찍고 싶어서요. 그런데 다리가 약해졌고 숨도 차요. 잘 갈 수 있을지 걱정돼요. 그 말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팔을 5번 쭉 펴기, 식사 후 집 안을 천천히 10분 걷기, TV를 볼 땐 30분마다 일어나 제자리에서 발 구르기. 너무 간단해서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지만 그 꾸준함이 그의 몸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그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남이섬 가는 기차표 예매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뛰진 못하지만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사진도 다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내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건 더 중요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 계신 시간이 너무 길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보세요. 1시간에 단 5분만 걸어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좌절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매일 걷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여전히 고지혈증 수치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듯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제발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와 자기 몸에 대한 이해만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애부터 제이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방향이 올바른 작은 행동들만 꾸준히 쌓이면 혈중 지방은 안정되고 심장은 강해지며 무엇보다도 삶이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서 뚜렷한 효과를 본 5가지 황금 습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도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한때 절망했고 약에 의존했던 분들이 몸소 증명한 진짜 변화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나 레몬즙을 희석해 마셔보는 겁니다. 장을 깨끗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데 좋으며 혈당과 혈중 지방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속이 약하시다면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대신 생강 얇게 썬 조각이나 깨시 물인 따뜻한 물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드시는 겁니다. 단순히 흰쌀밥에 김치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삶은 달걀 하나, 찐 고등어 한 조각, 데친 채소에 참기름 몇 방울만 더해보세요. 생선 씨앗기름,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은 오히려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무기가 됩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건 나쁜 지방이지 좋은 지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바로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을 종이에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도 시장에 갈 수 있어 감사하다. 딸이 안부 전화를 해줬다. 점심 미역국이 아주 맛있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로 써내는 행동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아시죠? 스트레스를 줄이면 고지혈증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없이 계시지 말고 옛 친구에게 전화도 해보시고 이웃과 함께 산책도 해보시고 아니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혈관을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한 대화와 진심 어린 미소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강하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로 나누어 움직이는 겁니다. 노년기의 몸은 오래된 기계처럼 자주 윤활해 주어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만 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며 자녀를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포기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걸 뒤로 미뤄두고 피곤함을 억지로 삼킨 채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준비하고 잔치며 제사며 대출까지도 혼자 짊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 앉아 빨간 숫자로 가득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문득 마음이 허전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눈빛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왜 고지혈증이 나아지지 않을까? 건강을 위해 식단도 조절했고 운동도 해왔는데 왜 결과는 나빠지기만 하느냐고 묻는 듯한 눈빛.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속으로 되뇌는 그 표정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너무도 익숙해서 눈치채지 못했던 몇 가지 습관들이 조용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혈관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싼 약이나 기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잠을 조금 더 푹 자고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가볍게 움직이고 속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얼굴에 미소가 다시 피어날 겁니다. 마치 혹한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처럼요. 저는 올해 72살 박영호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하루 수백 명을 직접 진료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에서만큼은 여러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셨는지,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40년 의사 인생의 마음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고지혈증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족, 한 세대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안심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